안녕하세요. 오늘은 좀 특별한 심리 치료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그냥 앉아서 말로만 하는 상담이 아니라요. 직접 행동으로 우리 마음을 탐색하는 방식, 바로 사이코 드라마입니다. 이런 경험 혹시 없으세요? 아무리 말을 하고 또 해도 마음속에 꽉 막힌 게 풀리지 않는 느낌. 머리로는 다 알겠는데 가슴으로는 영 와닿지가 않는 거죠. 바로 이런 지점에서 사이코 드라마는 시작됩니다. 말이나 생각만으로는 닿을 수 없는 우리 마음 깊은 곳을 과연 어떻게 들여다볼 수 있을까요? 그 해답은 바로 행동에 있습니다. 사이코 드라마는 J.L. 모레노라는 분이 만든 집단 심리 치료인데요. 연극적인 기법을 써서 우리의 내면 세계를 말 그대로 무대 위에 한번 펼쳐보는 거예요. 말, 행동, 표정, 이 모든 걸 동원해서 나 자신을 아주 입체적으로 마주하고 문제에 대한 통찰을 얻는 거죠. 자, 그럼 오늘의 무대는 총 6개의 막으로 진행됩니다. 사이코 드라마가 뭔지, 그 핵심 원리는 뭐고, 또 어떤 과정과 기법들이 있는지 차근차근 살펴볼 거고요. 마지막에는 이 모든 게 우리 삶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같이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첫 번째 막입니다. 사이코 드라마가 우리가 흔히 아는 집단 상담이랑 도대체 뭐가 다른지, 그 아주 독특한 점부터 한번 짚어보죠. 사이코 드라마는요, 그냥 속상한 일 털어놓고 위로받는 자리가 아니에요. 역할 연기를 통해서 내 문제를 좀 더 명확하게 보고 흩어져 있던 생각과 감정, 행동을 하나로 모으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 마지막 부분이에요. 과거를 이해하는 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걸 바탕으로 새롭고 더 건강한 행동을 연습하는 것. 그러니까 미래를 위한 기술을 배우는 거죠. 그렇다면 이 모든 과정을 움직이는 힘은 대체 뭘까요? 그 핵심 엔진은 바로 자발성과 창조성, 이 두 가지입니다. 이 둘의 관계가 정말 재미있어요. 창조성이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 하는 아이디어를 툭 던져준다면 자발성은 그 아이디어를 현실로 바로 옮겨주는 촉매제 같은 역할을 해요. 아무리 기가 막힌 아이디어가 있어도 자발성이 없으면 그냥 생각으로만 남잖아요. 사이코 드라마는 바로 이 자발성이라는 에너지를 다시 깨워서 닫혀있던 가능성의 문을 활짝 여는 겁니다. 자, 그럼 실제 사이코 드라마는 어떤 요소들로 구성될까요? 마치 한 편의 연극처럼 사이코 드라마에도 꼭 필요한 5가지 역할과 장치가 있습니다. 먼저 자신의 문제를 탐색할 주인공이 있어야 하고요. 전체 과정을 안전하게 이끌어줄 전문가, 연출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인공 이야기 속에 중요한 인물들을 연기해줄 보조자,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면서 공감해줄 관객, 그리고 이 모든 일이 벌어지는 공간인 무대가 필요하죠. 이 5 요소가 서로 맞물려 돌아가면서 한 편의 드라마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사이코 드라마가 되게 즉흥적으로 보일 수 있는데 사실은 아주 체계적인 3막 구조를 따라갑니다. 바로 준비, 실현, 그리고 나눔의 단계죠. 첫 단계, 준비는요, 말 그대로 마음의 준비 운동 시간이에요. 서로 신뢰를 쌓고 긴장을 푸는 아주 중요한 단계죠. 이렇게 충분히 몸과 마음이 풀리면 주인공을 정하고 본격적인 실현 단계로 들어갑니다. 여기서 주인공이 자신의 갈등 상황을 직접 행동으로 표현하면서 깊은 탐색이 시작되는 거죠. 그리고 모든 게 끝나면 나눔 시간을 갖습니다. 이때 관객들은 조언이나 평가 대신 저 장면을 보니 제 옛날 경험이 떠오르네요 하면서 자기 경험을 나눠요. 서로 지지하고 연결되는 아주 따뜻한 시간입니다. 이 실현 단계에서 아주 중요한 원칙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지금, 여기, here and now 원칙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린 시절의 아픈 기억이든 아니면 앞으로 닥칠 미래에 대한 걱정이든 모든 사건을 그랬었다, 나 그럴 것이다가 아니라 지금 바로 여기서 일어나는 일처럼 현재 시제로 연기하는 거예요. 그래야 감정에 깊이 몰입하고 훨씬 생생한 통찰을 얻을 수 있거든요. 이제 실현 단계에서 실제로 어떤 기법들이 사용되는지 몇 가지만 살펴볼게요. 이 기법들은 우리 머릿속에 막연한 생각이나 감정을 눈에 보이는 행동으로 꺼내주는 아주 강력한 도구들입니다. 자, 가장 기본이면서도 가장 강력한 기법, 바로 역할교대입니다. 예를 들어서 주인공이 상대방 역할을 하는 보조자에게 당신은 내 말을 전혀 듣지 않아요 라고 소리치는 장면을 연기하고 있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바로 그 순간 연출자가 말합니다. 자, 역할 바꿔보세요.
그러면 주인공이 상대방 역할을 맡고 보조자는 주인공이 되어서 방금 했던 말을 똑같이 돌려줍니다. 당신은 내 말을 전혀 듣지 않아요. 어떨까요? 내가 뱉은 말을 상대방 입장에서 직접 들어보는 경험, 말 그대로 다른 사람의 신발을 신어보는 거죠. 이걸 통해 자신과 관계에 대해 완전히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됩니다. 정말 강력해요. 이중자라는 기법도 아주 흥미롭습니다. 이건 보조자가 주인공 바로 옆에 서서 주인공이 차마 입 밖으로 꺼내지 못하는 속마음을 대신 말해주는 거예요. 일종의 내면의 목소리 역할을 해주는 거죠. 이걸 통해서 주인공은 자기가 정말 뭘 느끼고 생각하는지 미처 몰랐던 자기 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 말고도 정말 다양한 기법들이 있어요. 다른 사람이 나를 연기하는 모습을 거울처럼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거울 기법, 또 연극처럼 관객들 앞에서 자기 속마음을 혼잣말처럼 읊어보는 독백, 그리고 미래의 어떤 상황을 미리 연기해보면서 희망이나 두려움을 탐색하는 미래투사 같은 것들이 있죠. 자, 이제 마지막 막입니다. 이 모든 과정이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건 뭘까요? 그건 바로 우리 삶에서의 역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이코 드라마를 만든 모레노는 이런 말을 했어요. 자아는 우리가 수행하는 역할로부터 나온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살면서 정말 많은 역할을 하잖아요. 누군가의 자녀, 부모, 직장 동료, 친구. 이런 수많은 역할들이 모여서 바로 나라는 사람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사이코 드라마의 최종 목표는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나도 모르게 해왔던 과거의 역할들을 제대로 이해하고 앞으로 내가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해 어떤 역할이 필요한지 의식적으로 선택하고 연습해보는 것. 그러니까 사이코 드라마는 단순한 치료가 아니라 우리 삶이라는 무대를 위한 일종의 창의적인 리허설 공간인 셈이죠. 내 이야기 속에서 수동적인 배우로만 머무는 게 아니라 직접 내 삶의 작가이자 연출가가 되어보는 과정입니다. 자,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질문 하나를 남기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여러분의 삶이라는 무대 위에서 어떤 역할을 연기하고 계신가요? 그리고 앞으로는 어떤 새로운 역할을 한번 만들어 보고 싶으신가요?